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리드만 공식에서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한이 없고 오래 걸리니까 그 아까 이제 우주는 평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주는 평탄하다는 것은 우리가 관측을 통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우주가 평탄하면 아까 프리드만 공식에서 K가 제로가 되거든요. 공률이 0이면. 그러면 그 이제 뭐 암흑 에너지 텀을 좀 제외하고요. 이렇게 공식이 단순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허블 상수는 여러분이 알고요. 뉴턴의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턴트 여러분이 알고.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우주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우주의 밀도를 계산하면요. 이게 딱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1 입방미터에 세제곱미터에 프로톤이 6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수소 원자 6개가 1 입방미터에 있는 밀도가 현재 우리의 밀도예요. 그게 크리티컬 덴서리예요. 우리가 평탄하려면 그렇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제 과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면 헤비 엘러먼이 이렇게 되고 뉴트리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별들이 0.5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이드로겐 힐륨이 한 4% 되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한 5%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 95%. 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이게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암흑 물질, 하나는 암흑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암흑 물질은 이제 즈위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발견을 했고요. 좀 넘어가고 쉬운 거. 그다음에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과학자가 우리의 은하계에 도는 것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은하계를 도는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고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뭐 지구가 한 여기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옆을 보는 거죠. 옆에서 옆으로 보면 이 은하에 있는 별들이 어떤 속도로 멀어져 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적색 편의를 통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관측되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속도가 설명이 되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잔뜩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을 발견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암흑 물질이 23%가 되더라. 전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베리어닉,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베리어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5%입니다. 자, 암흑 물질 23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72%는 어디 갔지? 72%는 아직도 아리송이에요. 아직도 아리송.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게 오케이. 평탄성 얘기했죠, 제가. 자, 평탄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예림 학생이 좀 읽어주세요, 문제 좀. 1번 임계밀도 값은 1평방미터의 공간 안에 6개의 수소 원자가 있는 값이다. 이 현재 우주의 밀도는 임계밀도와 크게 다르다. 3번 우주가 시작할 때 정확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팽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4번 우주가 곡률이 없는 평탄한 우주이다. 네, 좀 생각할 시간을 몇 초 드릴게요.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면 되네요. 골라보겠습니다. 시작. 손가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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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또 100점이야. 옆에 있는 학생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니죠? 강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밀도를 우리가 이제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평탄성 문제와 암흑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는 뭐냐? 암흑 에너지. 초신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초신성. 초신성이 뭐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타입 1, 타입 2. 그 중에서 이제 타입 1A라는 게 있는데 타입 1A. 이게 뭐냐 하면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타입 1A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백색 외성, 하나는 적색 거성. 근데 백색 외성이 이 적색 거성을 빨아들여요. 인력이 워낙 세서. 네? 빨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빨아들이니까 계속 얘네가 이제 질량이 커질 거 아니에요. 질량이 계속 커지다가
태양의 1.4배 정도의 질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터져요. 여기를 보면 그림 보면 왼쪽에 오른쪽 맨 오른쪽 위에 4월 4일 날 여기 은하가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4월 28일 은하 옆에 뭐가 꽝 있죠. 그 은하 바깥쪽 쪽에 있는 수억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별 수억 개, 수백억 개죠. 그 2천억 개. 2천억 개 별들이 모아놓은 그 밝기하고 비슷한 건 더 밝아요. 별이 하나 터졌는데. 그 다음에 밑에 그림. 이거 보면 은하 있죠? 이제 좀 가까운 데서 터졌네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초신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4일째. 뭐가 터졌죠? 잘 보세요. 돌아가 볼까요? 자, 4일, 12일, 20일, 가장 밝네, 21일. 엄청 밝죠? 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또 이 과학자들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이런 박사연구원, 뭐, 포스닥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데이터 포인트 보세요. 다. 초신성 하나당. 초신성이 얼마나 많아? 예? 수천 개 될 텐데. 지금 관측하는 것만도. 중노동을 하면서 한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촛불을 놓고 촛불의 거리하고 광도하고 왜 이제 하면은 거리가 뭐 이만큼 늘어나면 광도는 그거에 반비례해서 제곱으로 줄어들죠.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문과라도 배웠어요. 이거는 안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5-1A 초신성이 화이트 드월프가 솔라 매스의 1.4배일 때 터지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밝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1A의 초신성을 찾으면 그게 어느 정도 방야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 상대적으로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벨상 받은 연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는 MIT 팀이고 하나는 벌클리 팀인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 루이스하고 펄머트하고 다 노벨상 받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광도거든요. Y축이 광도. 이 Z는 거리입니다. 거리. 제가 오늘은 Z에 대해서 안 배우니까 그냥 제가 설명 안 할게요. 0.01, 0.1 벌써 0.1이면 수억 광년 된 거예요. 수억 광년. 1이면요. 정말 막 상상도 못하게 멀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도가 만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맞게 나오고 가운데 요 지평선에 맞게 나오면 거리에 반비례해서 제곱으로 광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초신성이. 근데 여기 보니까 광도가 더 세요. 생각보다. 떨어져 있는 것만큼 떨어져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초신성이 더 멀리 있는 은하는 생각보다 광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옛날에는 팽창 속도가 덜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가속 팽창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다 수식에 맞춰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메럴 덴서리가 뭐 1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메럴 덴서리 0.3 그다음에 에너지 덴서리 0.7 이렇게 나온 거야.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에너지 발견으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러한 그 초신성 말고도요 또 이제 이런 플랭크 위성에서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고 이것을 균등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약간씩 다르거든요. 요 약간 다른 거를 다 이제 또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분석을 하면요 왜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건 이제 뭐 angular scale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뭐 우리가 하늘을 태양만한 크기로 자를 수 있고 조그만 별만한 크기로 자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자르는 그 단계가 다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계산을 하면 이런 이제 곡선이 나오는데 이 곡선을 또 이런 이제 공식에 다 적용을 하면 여기에서도 뭐 메럴 덴서리가 여기 보면 에너지 덴서리 0.7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정도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세히 몰라도. 근데 이제 이게 또 교과서에 나온 이제 건데요. 그래서 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메럴 덴서리, 에너지 덴서리인데 지금 아까 암흑 물질이 발견돼서 뭐 20 몇 프로가 암흑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베리언이 5%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통 합치면 물질을 다 합치면 3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게 0.3이거든요. 여기에요. 그다음에 이 초신성 발견했고 또 이제 이 CMB 가지고도 한 게 이제 아까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0.7이 0.7. 이게 에너지 넷설이거든요. 또 돌아가 볼까 다시? 아이고. 자꾸 다른 걸로 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0.7이죠. 0.7. 자, 그거를 볼 때 0.7에 맞춰 볼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관찰을 하고 한 거에 정점을 딱 찍어 보니까 딱 여기 맞아요. 뭐예요? 암흑 에너지가 전체 우주 이루는 거에 70%, 물질이 30%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 결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현대 우주론에서는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암흑 물질 23%, 암흑 에너지 72%, 베리언이 5%. 정확하게 하면 4. 몇 프로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끝났다. 이게 이제 현대 우주론의 이제 이해죠. 네. 자, 그다음에 암흑 물질을 잠깐 얘기했죠. 암흑 물질과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냥 이걸 보면서 한번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할까요? 박은민 학생이 좀 읽어주세요. 1, 2, 3, 4.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직접 실험과 측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암흑물질로 인해 은하의 별들의 이동 속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흑물질은 베라 루빈이 발견했다고 한다. 암흑물질은 감각 측정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네, 자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서술로 옳지 않은 것. 시작. 다 동시에 들었어. 1번. 아, 훌륭합니다. 아무도 졸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네,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직접 실험으로는 이제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빅뱅 안에서 빅뱅이 뭔지 그거 배운 시간이에요. 빅뱅 비판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저쪽 뒤에 놓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놓네요. 죄송합니다. 암흑 제가 이 두 문제는요. 원래는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이상하네. 제가 뒤로 놓았을 텐데. 일단 뭐 해보죠 한번 뭐.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 누가 할까요? 데니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멀리 떨어진 초신성일수록 예상보다 더 밝다는 관측에 근거해 우주 공간이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고 봤다. 2번 가속 팽창을 위해서는 암흑 물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3번 우주의 물질 에너지 총량 중 암흑 에너지가 72%, 암흑 물질이 23%이며 보통 물질은 5%라고 알려져 있다. 4번 암흑 에너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존의 우주 모형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 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볼까요? 시작. 손가락. 2번, 3번? 3하다가 2로 바꾼 4번. 좀 다양하네. 5번도 있어요? 5번은 문제 없는데. 4번. 주목진 학생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틀려주는 게 강사가 좀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맞추면 할 게 없어요, 강사가. 그래서 아주 틀린 학생 잘하는 거예요, 아주. 답은 2번. 암흑 물질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죠. 네, 가속 팽창을 위해서 암흑 에너지.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